자, 우리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뭐냐면 매트릭스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이용한 응용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를 봤는데, 우리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많이 봤던 이그젬플, 많이 볼 이그젬플 스몰 오실레이션, 물론 지금 그 중에서 아주 제일 간단한 다음과 같은 질량이 m in 제대로 그리고 있나? 밖에 제대로 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게 아닌데. m인 게 두 개. 다음과 같은 벽에 질량이 두 개 있고, 스프링 컨스턴트가 아까 K인 다음 같은 곳에서 1차원 진동을 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물체가 진동할 수 있는 모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입자 1, 입자 2로 해서 각각의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에서, 물론 처음에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에서 이렇게 서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게 Y 만큼 트랜슬레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다고 했을 경우, 우리 그 경우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구하면 각각의 포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플러스 y 제곱,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를 보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mx 더블 닷은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2kx 플러스 ky, 그 다음에 my 더블 닷은 뭐였지? kx 마이너스 2ky.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계속 오랫동안 진동이 이루어질 모드는 항상 두 개가 프리퀀시가 같은 프리퀀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커플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은 x가 어떤 프리퀀시, y도 같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움직이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넣으면,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다음 같은 걸 넣는 거 우리 많이 하죠. 우리 다음 같이 이런 걸 커플드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싱글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도 우리 문제를 뉴턴의 이퀘이션을 풀 때, 그때는 mx의 더블 다시 마이너스 kx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었어야 되는데, 우리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과 비례하는 유일한 함수는 엑스포넨셜 함수죠. 그래서 우리 엑스포넨셜 함수 이 형태로 놓고서 오메가로 푸는, 다시 말하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꾸는 테크닉을 썼는데, 우리 그 테크닉을 여기서도 똑같이 써서 우리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해서 얻었던 게 뭐였었냐 하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지난 시간 이걸 괜히 했네. 다시 다 쓸걸. 자,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y kx 마이너스 2ky. 그래서 우리 m 오메가 요 양변을 k로 나눈 다음에 뭐냐 하면 xy 람다 xy, 람다는 m 오메가 제곱을 k로 나눈 다음과 같은 양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재미있는 피직스 프로블럼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은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보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오실레이션의 프리퀀시는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거는 요 앞에 있는 매트릭스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겐밸류는 리얼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는 서로 오르토고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할 일은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려면 2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면 플러스 1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람다는 1 아니면 3이죠. 자,
우리 각각인 경우, 람다가 1인 경우, 물론 람다가 1이라는 경우는 저걸로 치면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인 경우, 람다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y가 x인 경우죠. 그러니까 뭐냐면 x가 y랑 y가 같은 경우니까 아이겐 벡터는 틀림없이 1일 거라 이거예요. 물론 노멀라이즈를 하진 않았지만 노멀라이즈하는 거 우리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람다가 3일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리퀀시가 스퀘어 루트 3k 오버 m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 있을 경우 우리 하나 달렸을 때 이때 나타나는 프리퀀시가 하나 그대로 나타나고, 그거 말고 또 그거에 스퀘어 루트 3배를 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스몰 오실레이션의 파서블한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 역시 우리 뭘 하려고 그랬더라? 아이겐 벡터를 구하려고 그랬지. 2x 2 마이너스 y는 3x.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마이너스 y니까 이거는 1과 마이너스 1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물론 더 아이겐 벡터가 물론 앞에 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하더라도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 서로 두 벡터 아이겐 벡터가 오소거널하다는 사실을 알죠. 뭐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1과 1이라는 게 뭐냐면 x와 y, x는 이쪽 방향의 오실레이션, y는 요거의 오실레이션이죠. 두 개가 1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과 같이 진동할 경우 이게 오메가의 프리퀀시,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의 프리퀀시로 가는 거고, 여기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와 y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또 어떻게 진동하냐면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죠. 서로가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다음 같은 거에 두 개에서 나오는 진동의 모드는 두 개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랑, 또 하나는 두 개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서로가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오실레이션 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모드로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제일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조금 더 문제를 비틀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비트냐? 매스가 다른 경우, 스프링 컨스턴트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겠냐 이거예요. 푸는 경우는 지금 푸는 거랑 다르진 않아요. 지금 푸는 거랑 똑같은데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요거는 2K 좋아. 그림 다시 안 그려도 되니까 2M 6K 3M 3K 다음 같은 게 뭐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푸냐?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역시 앞에서 풀었던 방법대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2K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 6K의 X-Y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마지막 3K의 Y제곱. 다음 것이 주어지니까 우리 복잡하니까 2분의 K를 끄집어내면 X제곱은 여기서 2X제곱 6X제곱이니까 8X제곱. 오케이. XY는 여기서 마이너스 2XY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Y, Y제곱은 여기서 6Y제곱 3Y제곱 플러스 9Y제곱. 역시 x, y의 프로덕트의 2차 함수,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은 역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뉴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2m짜리가 x 더블 다시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부호를 반대로 붙이면 되니까, 그걸 하면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k 16x인데 2로 나눴으니까 8x, x를 미분하면 요게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y 다음과 같이 쓰죠.
그 다음에 세배 m y 더블 닷은 역시 마이너스 k로 묶으면 이거 미분한 거에 반을 넣으면 되죠. 9 18y니까 9y.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 가만히 있어봐. 나 맞지? 요거는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6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나오는 오실레이션은 둘 다 똑같이 e to the i 오메가 t에 비례한다고 놓으면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알지브레이 이퀘이션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 쓰냐면 마이너스 2m 오메가 스퀘어드 x는 다 플러스로 붙여 8x 마이너스 6y 플러스가 이상하게 붙었네. 이것도 세배 m 오메가 스퀘어드 x는 k 마이너스 6x 플러스 9y.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역시 양변을 k로 나눈 다음에 x, y에 대한 식으로 쓰면 오메가가 똑같아. x에 y가 y0 e to the i 오메가 t로 똑같다고 놨죠. 왜 똑같다고 놨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두 개가 똑같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진동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페이스가 맞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의 진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진동은 결국은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진동수가 다른 건 마치 여러분들이 그네를 밀어줄 때 그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하지만 나로서는 내 어렸을 때의 딸내미를 밀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야 이성 친구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놀이터를 지나가면 꼭 데이트를 할 때 꼭 그네를 타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면 꼭 뒤에서 밀어달라 그러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밀어주죠. 그래서 밀어주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하죠? 더 세게.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세게 하죠? 페이스를 맞춰봐요. 페이스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프리퀀시랑 그러니까 사실 포스드 오실레이션이긴 한데 외부에서 주는 프리퀀시랑 그네의 인트린식 프리퀀시를 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퍼머넌트 오실레이션을 하죠. 그 프리퀀시를 잘못 맞춰주면 뒤지게 맞아주고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다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하나가 진동을 하면 다른 하나가 마치 외부에서 주는 forced oscilla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가 페이스가 맞지 않으면 그 오실레이션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실레이션이 남을 수 있는 거는 두 개가 relative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달라도 프리퀀시는 같아야 된다는 게 피직스예요. 그게 피직스지만 이제 피직스를 아니까 이제 맘 놓고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풀려고 노력했을 때 뭐냐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못 풀었을 때 우리 일반 물리의 커다란 제한 중에 하나가 일반 물리에서는 미적분을 쓰지만 미분 방정식은 안 풀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미분 방정식을 안 풀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뭐죠? 자, 여기다가 x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어봐. 성립하네. 그러니까 솔루션이야. 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어봐. 또 성립하네. 그래서 솔루션이야. 그래서 두 개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기를 당한 것 같죠.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딴 것도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찾을 수 있겠네요.
뭐 그렇지. 그렇지만 수학자들이 2차 방정식의 솔루션은 2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는 딴 건 없어. 근데 우리 다 찾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보고 한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에 비례하고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데 부호가 바뀌는 거, e to d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t나 트리고노메트릭 삼각함수인 경우에만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났지만 다항수에서는 우리 조금 아까 내가 한 아규먼트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놓을 수 있다는 거를 justify 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하려고 하다가 이걸 했는지 까먹었네. 여기 여기까지 풀었죠. 그래서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m 오메가 스퀘어드 오버 k를 역시 람다라고 놓고 람다라고 놓으면 k를 이쪽으로 보내면 람다 xy는 xy로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k로 나눠주고 2니까 양변을 2로 나눠줘야 되겠네. 4 마이너스 3 밑에는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3 역시 다음과 같은 아주 예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서 나타나는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그죠?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죠.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면 아이겐밸류가 물론 아이겐밸류가 리얼로 뭐 아이겐밸류는 구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는 반드시 오토고널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실제로 풀어보면 실제로 이거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보면 어떻게 풀지? 풀기 쉽죠. 항상 문제를 닥치면 내 머리가 다시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 푸는 건 쉽죠. 이걸 풀면 되죠. 람다 제곱 마이너스 7 람다 플러스 6이 0이니까 이거는 람다 마이너스 6 람다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과 같이 아이겐밸류는 역시 람다가 1이나 람다가 6인데 람다가 1인 경우 다시 말하면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인 경우 람다가 1이면 어떻게 되죠? 4x 마이너스 3y가 x래. 그러면은 3x가 3y네. 그죠? 그러니까 x가 y니까 역시 아이겐 벡터는 1, 1.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가? 이게 역시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람다가 6인 경우 오메가 1, 오메가 2가 스퀘어 루트 6k 오버 m인 경우 6인 경우는 4x 마이너스 3y가 6x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2x가 마이너스 3y 2x가 마이너스 3y 그럼 x가 3, y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 3 마이너스. 물론 여러분들이 노멀라이즈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두 개의 아이겐 벡터는 서로 오소거널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소거널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피직스를 역시 보면 이거는 두 개가 같은 걸로 움직인다는 거고 요거는 두 개의 렐러티브 사인은 다르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하필이면 왜 이 경우지? 3x 플러스 2y가 0인 경우죠. 자, 양쪽에다가 m을 곱해주면 3x 내가 제대로 구했나? 3x가 3x 아니지 3이면 내가 거꾸로 썼지. 이걸 써야죠. 2x 플러스 3y죠. 이게 0이 되는 거죠. 항상 양면에다가 m을 다 곱해주면
이게 뭔가 전체 매스에다가 센터 오브 매스를 코디네이트를 곱한 양이죠. 그죠? EMX 두 개. 이게 뭐냐면 M 센터 오브 매스. 캐피탈 M이 두 개의 매스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첫 번째 거는 역시 같이 움직이는 거, 두 번째 거는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게 질량 중심에 대해서 relative oscillation 하는 두 개의 모드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거를 오소고널하게 만들 수 있냐 하면 좀 더 그러면 문제를 잘 다듬어서 아이겐 벡터도 서로 오소고널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시저가 있냐? 그 프로시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우리 문제를 풀면 어떻게 푸냐면 여기는 요 문제의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K 그 다음에 뭐냐면 X, 조금 아까 본 것처럼 X와 Y의 2차식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의 transpose some matrix 매트릭스를 B라고 하면 또 B가 나오면 이상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R은 X, Y고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X, Y고 B는 요걸 맞춰주면 되죠. 여기 나온 게 8, 12, 9니까 8 마이너스 12 9 시메트릭하게 다음과 같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로 우리가 쓰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카이네틱 에너지 하나도 얘기 안 했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2m x dot squared 3m y dot square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까? 2분의 m r 트랜스포즈의 닷 이것도 역시 닷의 2차식이니까 그거의 트랜스 k의 어떤 매트릭스의 닷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k가 뭐 k라는 매트릭스는 뭐 k랑 헷갈리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0 0 3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아까 요게 매스가 m의 몇 배냐고 하는 게 주어지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간단한 문제였던 거 요게 m이고 요게 m인 경우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근데 두 개의 매스가 다른 경우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아니죠. 하지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죠. 왜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두 개의 각각 크로스 텀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좌표를 이상하게 잡으면 크로스 텀을 우리 만들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람다를 이 아이겐 밸류가 오메가 프리퀀시를 결정하는 일인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mx 더블 이거 계산을 하면 m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우리 아까 쓴 것처럼 xy k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9 xy 우리 이게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요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매트릭스의 형태로 쓴 거예요.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그러면 양변을 K로 나누면 그게 람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 우리 처음 해본 것처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 이 자체가 바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죠. 자, 근데 이거는 앞에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아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쓰면 람다 t r 이게 v r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퀘이션이라 이거예요. t 갑자기 t가 왜 나왔지? k 람다 k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왼쪽에다가 k 인버스를 곱하면 되죠. 또 어떻게 하냐면 람다 r 벡터는 k 인버스 v r 벡터 다음과 같이 놓고 우리가 그걸 풀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이퀘이션이에요. 자, 이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요 양이 뭐냐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냐?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는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변수를 약간 바꾸면 되죠. 변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를 두 개가 같게 만들고 싶으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2분의 m sum x dot capital X y dot square로 만들자. 그러면 x, y, capital X, capital Y 코디네이트에서 본 K는 K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2x제곱이 x제곱이 되면 되고 3y제곱이 y제곱으로 되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는 제대로 썼나? x는 스퀘어 루트 2x y는 스퀘어 루트 3y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우리가 캐피털 X, 캐피털 Y로 쓴 카이네틱 에너지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 나타나는 K는. 그래서 이거 쓰면 그래서 우리 요 벡터를 X, Y로 주어진 그 벡터를 X, Y라고 쓰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이퀘이션은 우리 어떻게 되냐면 R 벡터는 X, Y니까 우리 어떻게 되나? X, Y인데 조금 아까 정의에 의하면 루트 2X, 루트 3Y래. 그럼 이거는 루트 2, 0, 0, 루트 3 XY.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게 R 벡터죠. 이걸 R 벡터로 쓰면 캐피털 R 벡터랑 스몰 R 벡터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요 매트릭스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냐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매트릭스 K의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양을 곱하면 얻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요거를 K의 2분의 1승 R로 쓰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매트릭스의 스퀘어 루트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 정의가 안 되죠. 스퀘어 루트는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니까 저거의 스퀘어 루트라는 거는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를 각각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물론 요거에 K 2분의 1승의 제곱을 하면 재밌게도 K가 나오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그냥 엘지브라를 그냥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거꾸로 쓰면 R 벡터는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R로 쓸 수 있죠.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건 뭐야?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다음에 역수를 취한 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 over 스퀘어 루트 1 over 스퀘어 루트 3 당연히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요 스몰 r 대신에 요 식을 람다 k 마이너스 2분의 1승 r b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r 그럼 이게 k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양변에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하면 람다 r 벡터는 k의 마이너스 2분의 1 b k의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죠. 왜 이런 복잡한 짓을 했냐 하면 우리 이제 여기는 요 양을 계산해 보면 1 over square root 2 1 over square root 3 뭐야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게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9 다시 1 over root 2 0 0 1 over root 3 다음 같은 걸 곱하면 첫 번째 걸 곱하면 이거 다 곱할 필요가 있나? 여기서 곱해야죠. 이걸 내가 해야지. 루트 2분의 8 0 마이너스 루트 2분의 6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 루트 3분의 9 에다가 1 over 루트 3을 하면 4 마이너스 루트 6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지막 거는 3 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얻은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요 양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면 저거 벡터는 오소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주 앱스트랙트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했지만 우리가 했던 중요한 사실은 뭐였었냐면 어라? 지워버렸네? 조금 아까 썼는데 여기 있다. 리스케일을 해서 x와 y를 리스케일해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양쪽을 코에피션트를 같게 만든 일에 불과해요. x를 뭐냐면 내가 캐피털 X가 스퀘어루트 2x 원래 있는 x보다 스퀘어루트 2배를 한 게 다음과 같은 캐피털 X로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케일 뭐냐면 두 개를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 그러면 이거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아이겐밸류가 달라질까? 똑같은 시스템인데 아이겐밸류 똑같을 거라 이거예요. 피직스를 보면 우리 그거 당연하죠. 근데 정말 하고 생각해 보면 되죠. 저거의 아이겐밸류는 이퀘이션은 4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6은 0 똑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죠. 아이겐밸류는 똑같아요. 다만 아이겐벡터는 어떻게 다른가?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보여주는 게 낫겠지? 이 경우는 람다가 1인 람다 제곱 마이너스 7 람다 더하기 6이니까 람다가 1인 경우 람다가 6인 경우 람다가 1인 경우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아야 돼. 아까 구했던 거를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람다가 1인 경우 4x 마이너스 루트 6y는 x. 아, 이건 캐피탈 X를 써야지. x. 그러면은 3x가 루트 6y네. 그러면 x에다가 루트 6,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네. 물론 이거는 적당히 양변을 스퀘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스퀘어 루트 3. 우리 아까 처음에 구했을 때는 스몰 x로 썼을 땐 1이었었죠. 근데 그게 또 지웠나? 조금 아까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조금 아까 이러고 자꾸 지우면 안 되는데. 조금 아까 어떻게 스케일을 했었냐 하면 캐피털 X가 스퀘어 루트 2X, Y가 스퀘어 루트 3Y. 그러니까 원래 1,1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6인 경우 아까랑 똑같은 이퀘이션이긴 한데 똑같은 솔루션이긴 한데 6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6인 경우는 4x y는 6x 2x가 마이너스 루트 6y죠. 또 이것도 x에다 루트 6 y에다가 x에다 루트 6 y에다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물론 아까 요것도 처음에 구했던 거랑 해서 요만큼 xy 스퀘어 루트 배를 한 거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보면 이제는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오소고널하죠. 한 가지 오소고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오소고널하게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스케일을 적당히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우리가 뭐냐면 잘 아는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의 성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같은 걸로 바꾸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다음 같은 거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풀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적당한 x와 y의 리스케일링을 하면 마침 오슬레이션인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나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부 다 호모지니어스한 2차식이기 때문에 x와 y 2차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당히 변형을 시키면 스케일링을 적당히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서 좋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다인가? 아니지. 또 하나 더 해볼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그럼 다음 같은 거 관련된 문제를 계속 해야 되니까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거였구나. 오, 좋았어. 뭔지 알았어 이제. 근데 이 나이엔 내가 하리 이걸?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그럼 조금 이거랑 비슷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훨씬 깨끗해지네. 이제는 용수철을 이렇게 매달아놔요. 맘대로 매달아도 되나? 되지. 첫 번째 게 용 스프링 컨스턴트가 3K, 4M, KM.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오실레이션을 구해라.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X.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Y. 라고 하면 역시 여기서는 V는 2분의 1 K 3 X제곱 X 마이너스 Y의 제곱 풀면 2분의 K
4x제곱 마이너스 2배 xy y제곱.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m. m이 요건 4배네. 그러니까 뭐냐면 4x 닷 제곱 플러스 y 닷 제곱. 다음같이 쓸 수 있죠. 우리 다음같이 쓰는 순간 아까 푼 문제랑 전혀 다르지 않죠. 여기서도 물론 두 개의 매스가 다르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를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냈을 때 역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지 않는 양이고, 요거는 x, y의 호모지니어스한 2차식이니까 우리 역시 이 문제를 풀 때는 요렇게 스케일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V는 얼마냐? 4 마이너스 1 K라는 매트릭스는 앞에 2분의 m을 끄집어내면 4 0 0 1 이라는 거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중력은 어떻게 하나요? 포텐셜 에너지에 중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중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이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중력은 이 시스템에 전혀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그 1번 분리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마침 저걸 안 지웠으니까 저 문제를 풀면 R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지? 우리 했잖아. 아까. 가만 있어보자. 요게 캐피털 X를 EX. 그죠? 우리 캐피털 Y를 Y로 넣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풀면 람다 X, Y는 아까처럼 그냥 그냥 여기다 K 인버스를 곱한 거는 K 인버스 곱하기 V는 리얼 시메트릭 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요거는 definitely 리얼 시메트릭 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 짓을 하면 이거는 계산하기 좋네. 0, 1 스퀘어 루트가 나오는 건 나도 싫어.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스퀘어 루트가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K의 먼저 정말 그런가를 보면 K의 인버스 V는 이걸 우리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정말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안 나오는가를 보는데 K 인버스는 당연히 요거에 분수가 나와도 싫은데 이것도 어쩌지? 할 수 없죠. 싫어. 4 마이너스 1 근데 좋네. 1 안 좋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런다고 해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못 푸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요거를 넣어서 풀면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이게 아닌데 이거 역수죠. 그 다음에 V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을 곱하면 좋았어.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1을 곱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면 되죠. 이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 되죠. 또 풀려고 했더니 앞에서 했던 우리 이걸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학생들을 너무나 믿는 셈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숙제로 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만 아직 3시가 안 됐으니까 나머지 하는 건 3시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더 아주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거 풀면 다 시간이 다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번 학기에는 퓨리의 트랜스폼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컴플렉스 베리어블은 다음 학기에. 그래서 원래 1학기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더듬어 보면 시간이 되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책을 보면 재미있게도 퓨리의 트랜스폼까지 커버를 딱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아스 책의 교재에 딱 반을 한 거예요. 우리 목표를 벗어나진 않았죠. 마지막 얘는 물론 2학기에는 내가 probability and statistics는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딴 걸 더 집어넣으면 되죠. 어쨌든 그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과 같은 아까는 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우리 이번에는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질량 M, K 가운데 있는 게 캐피탈 M 다음과 같은 입자가 있는 경우 이 다음과 같은 거에 운동 모드는 어떤 게 있을까?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1차원으로만 운동한다고 쳐봅시다. 요 용수철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은 거는 용수철 문제로도 아주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 화학과 학생도 있나? 그러니까 화학에서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미컬 본드는 뭘로 일어나죠? 원자핵의 성질이 아니라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화학적 성질이 나타나죠.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은 전자들의 상호작용입니다. 전자들의 상호작용은 전자가 한두 개 있으면 좋은데 10개, 20개 있으면 각자 상호작용을 하는 걸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모델을 써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 같은 경우 가운데 이게 탄소 원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산소 원자라고 생각하면 탄소 원자들의 질량이 M, 탄소 원자의 질량이 캐피털 M 다음과 같이 있고 전자들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잡아당기려고 그러면 안 끊어지죠. 그죠? 끊어졌으면 벌써 끊어졌죠. 안 끊어지고 자꾸 돌아오려고 그러고 누르면 다시 펴지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치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그 작용의 원래 근원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심플한 클래시컬 미케니컬 모델로 바꿔서 모드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 다음과 같은 서론은 굉장히 길었지만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언제 푸실 거예요? 지금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요게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에서 X 요게 Y 요게 Z 우리 그럼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는 잘 알죠. 다만 변수가 3개 있을 뿐이에요. 3개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K 첫 번째 요거는 X-Y의 제곱 두 번째 거는 요거 두 번째 거는 Y-C의 제곱 다른 것이 주어졌죠. 이제 이것도 보면 다 요거의 제곱 두 개의 디퍼런스의 제곱이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X, Y, Z의 homogeneous polynomial of degree 2 뭐냐면 전부 다 곱한 게 X, Y, Z의 2차식으로만 주어진다. 우리 그걸 보면 K over 2 이 나이에 또 내가 해야 되네 이걸 X제곱 더하기 2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mx 더블 닷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를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x가 받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면 미분한 거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y 캐피탈 M y 더블 닷은 마이너스 k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m z 더블 닷은 마이너스 k z에 대해서 미분하고 둘로 나눠주면 되니까 z 마이너스 2y y 다음과 같이 좋았죠. 아까보다 훨씬 더 불쾌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왜냐하면 세 개가 커플이 돼 있죠 이제는. 그렇지만 다음 같은 거의 오실레이션 모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세 개가 똑같이 진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니까. 하고서 가만있어 내가 이곳저곳에다 풀어놔가지고 찾기가 어렵네. 아 페이지 순서가 잘못되어 있구나. 아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역시 지난번 어떻게 하냐면 역시 x는 x0 e to the i 오메가 t y z도 전부 다 각각의 앰플리튜드에다가 e to the i 오메가 t라고 놓으면 다음과 같은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을 coupled algebraic equation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바꿔놨는데 그거를 보면 역시 오메가 스퀘어드 x, y, z 왼쪽 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붙여있는데 거기다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m으로 전부 다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k over m 1 마이너스 1 0 맨 밑에 거는 0 마이너스 1 1 가운데 거는 어라 캐피털 M이네 이걸 어쩌지? 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되죠. 2m 4m 마지막 게 뭔가 마이너스 m over m 다음과 같이 쓰고 x, y, z 이것도 역시 사이즈가 커지긴 했지만 3차원이지만 역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듯이 여기 있는 게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아이겐 벡터는 서로 오소건을 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만들까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전 칠판에서 설명을 했고 우리 그 짓을 안 해도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짓을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그것까지 하면 3x3 매트릭스를 정말 여러 번 곱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요거의 디터민 앞에 있는 이게 람다라고 놓으면 이게 뭐야? K 아까 데피니션 람다의 데피니션은 역시 오메가 스퀘어를 저걸로 나눈 걸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이걸 내가 이 나이에 풀어야 되겠지? 할 수 없지. 봅시다. 마이너스 m over m 2m 마이너스 람다 이제 싫죠? 그죠? 이럴 때 이런 걸 풀어주는 도우미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처음에는 요거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람다의 스퀘어드 이상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2m over m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요거를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m over m 1 마이너스 람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어. 이거 0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괜찮죠. 그 다음에 건 어떻게 했냐면 요거 요것도 0이네. 요거만 빼면 되네. 빼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m 오버 m 1 마이너스 람다. 내가 제대로 풀었나? 제대로 푼 것 같죠? 제대로 풀었나? 제대로 푸는 것 같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럼 이건 일단 1-람다로 묶으면 되죠. 1-람다로 묶으면 여기 1-람다를 곱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 m 오버 m 람다. 이게 이거랑 2배네. 람다, 참, 내가 하나 더, 안에 하나 안 했죠? 뭘 안 했지? 이건 안 했지. 플러스 2m 오버 m. 그래서 이게 2m 오버 m이니까. 오케이. 이게 캔슬이 되니까. 그러면 저걸 했으면, 람다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람다, 람다 마이너스 m분의 2m.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람다가 0 1 플러스 2m 오버 m. 아이겐 밸류가 0인 게 있죠. 아이겐 밸류가 0이라는 게 뭐예요? 프리퀀시가 0이라는 뜻이죠. 프리퀀시가 0이면 뭔가 진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이 경우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 x-y가 0이니까 x는 y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밑에 걸 보면 y 마이너스 y 플러스 g가 0이어야 돼. 그 c는 y죠.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는 111이에요. 이게 뭐죠? x, y, z가 똑같이 있으면서 한 곳으로 쭉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center of mass motion이 있다 이거예요. 전혀 진동하지 않고 이 자체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모션이 람다가 0인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모션이에요. 센터 오브 매스가 그냥 고정돼 있어서 쭉 가는 경우고, 람다가 1인 경우는 x-y가 x. y가 제로네. 맨 밑에 거는 y-z가 z. y가 제로네. 어떻게든지 y가 제로죠. 그러면 오케이. y가 제로면 y가 제로. 가운데 걸 안 썼지. 가운데 건 뭐지? 저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죠? 람다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y가 0이랬잖아. 그치? y가 0은 마이너스 m 오버 mx 마이너스 m 오버 m z네. x가 맞나? x가 마이너스 z네. 그럼 이 경우는 1, 제로, 마이너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운데 있는 캐피탈 M이 가만히 있고 센터 오브 매스가 가만히 있고 주위에서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되네.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답만 쓱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죠? 왼쪽 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가운데 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다음과 같은 모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써서 문제를 푸니까 다 풀고 아주 해피한데 복잡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아주 행복하죠. 하지만 딱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썼을 때 우리가 피직스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냐.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딴 사람이 봤을 때 쌈박하게 풀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쌈박하게 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냐면 오케이. 이 시스템은 전부 다 이 안에 클로즈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external force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center of mass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좌표축을 center of mass가 정지해 있는 좌표축을 얻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center of mass의 코오디네이트는 mx 플러스 my 플러스 mz 이걸 중심에다 놓겠다, 원점에다 놓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y는 x 플러스 c죠. 물론 요거에 external force가 0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x, z만 구하면 y는 그냥 풀 수 있어요. 그죠? center of mass 코오디네이트를 우리가 그렇게 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있는 문제를 괜히 지웠네. 처음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기 있구나. 처음에 우리가 뭘 풀었었냐면 아까 세 개의 방정식 중에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y였었죠.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자 이거예요.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y의 조점 플러스 m분의 m x니까 x에 비례하는 거는 1 플러스 m 오버 mx 마이너스 k m 오버 m z.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뭐였더라? 두 번째 식이 my 더블 대신데 y는 우리 안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 마이너스 m 오메가 스퀘어드 z는 이게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k z 마이너스 y였으니까 y 대신에 역시 저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z는 y x는 요게 마이너스 y니까 m분의 m x 마이너스 k z는 1 플러스 m z 하고 나서 람다 xz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k로 나눠주면 그게 람다가 되고 이거는 1 플러스 m 오버 m 마이너스 m 오버 m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지 m 오버 m 1 플러스 m 오버 m 라고 주어져 있으면서 여기 있는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우리 그러면 이거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각각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서로 오소원을 할 거라는 걸 알죠. 우리 조금 아까 구했던 x와 z의 하나가 y를 무시하면 하나는 1, 1 다른 건 1 마이너스 1이었었죠. 두 개 오소원을 했어. 괜히 람다가 0인 게 들어가서 가운데 y가 들어가서 복잡했지만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면 이것도 내가 풀어야 되나? 풀어야 되죠.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면 머리가 나빠지는데 그렇진 않죠. 그건 농담이고 인사이트가 좀 늘어날 뿐이죠. 여기 보면 1 플러스 m 오버 m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빼기 m 오버 m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람다가 1 플러스 2m 오버 m. 우리 아까 구했던 거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그래 놓고 계산하면 람다가 1일 때는 어떻게 거지? 람다가 1일 때는 람다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지? 맨 밑에 거 들어야 되죠? x는 1 플러스 m 이거 좋네 이거 y. 그래서 이게 서로 캔슬이 되고 x가 마이너스 y인 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오케이 굿.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람다가 1 플러스 m 오버 m인 경우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m 오버 m x가 m 오버 mc가 되니까 x가 c, 이거 y가 아니라 c죠. 그러면은 이게 이 위에 있는 건 이건 뭐야? 이게 c죠. 쏘리. 그래서 이거는 1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두 개를 간단하게 구했고 나머지 하나는 y에 대한 거는 우리 x, y를 알면 센터 오브 매스가 항상 0이 되도록 y를 우리 결정해주면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몇 개를 더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펑션들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우리 그 다음 내용인 퓨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